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속에는 시커먼 속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재안, 시진핑의 중재안에 절대 속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 일면 우측 상단에 시진핑 주석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아서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불에 기름을 얻는 짓 또는 기회를 틈타 이익을 얻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 당사자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깊이 반성하고 대화를 통해서 유럽의 장기적 안정을 모색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유럽 역시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 정부 유라시아 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각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재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길고 의미 있는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화와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 임명이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직후에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리후이 특사를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후이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러시아 통으로 이후에 유라시아 특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리후이는 또한 2019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호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2월 이후에 공석으로 있는 주중 대사로 파블로 리아비킨 전 전략산업부 장관을 임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임이었던 세리 카미세프 주중대사는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하던 중에 갑자기 숨진 이후에 중국 대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죠. 지난 3월 21일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담을 한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후에도 젤렌스키는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키우에 초청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중국 측은 적절할 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소통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럽 사회에 번지고 있는 반중 분위기의 정면 돌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가 지난 21일 방송된 프랑스 TF1 인터뷰에서 구소련 국가들조차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반중 분위기가 들끓고 있어서 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타격이 가해지니까 이런 분위기 탈출을 위해서 그 돌파구로 시진핑 주석의 제안이 나오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뤼셀의 러시아 유럽 아시아 연구센터의 테레사 펠론 소장은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유럽과의 연대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러시아의 대사의 실언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를 무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푸틴을 완전히 공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군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진흙수렁이 마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26일 유럽 주둔 미군 고위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봄철 대공세를 수행하기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러시아군은 선택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용병 기업인 마그너 그룹의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전승전이 오는 5월 9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게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갑자기 중재에 나선 것이 러시아 측과 모종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중재 협상을 시작한 뒤에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시간을 벌면서 군사적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후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 회복을 선수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하더라도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보리와 철광석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중국의 최대 옥수수 공급국이자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우크라이나에서 버려진 소련 함정을 중국 해군이 개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은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푸틴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전적으로 푸틴과 손발을 맞추면서 러시아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쟁 종료 이후도 생각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은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재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시진핑과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시진핑이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빠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1시간여가량 진행된 양 정상 간 통화의 중국 공식 요약본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국가 이름,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이 과연 이번 전쟁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시진핑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에 대한 입장문에서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이자 핵무기 강대국인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중국을 향해서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인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중국은 전쟁을 연장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를 중재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25일 보도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경우라면 중국은 오직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더 많은 전쟁을 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중국의 국익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를 여러 가지 양보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 몰린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국력을 일부라도 소모하는 것 역시 중국에게는 유리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서방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도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벨 대통령의 말대로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물자 지원이 길어짐으로써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탄약고가 비어갈 정도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국제 정세와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으며 서방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뜬금없이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시진핑이 중재를 하려 했다면 한 번이라도 침공 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